이렇게 들어오시면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혹시 또 알지? 어디서 많이 뵀는데 그 비인기 개그맨 어떻게 아시네? 제가 여기 그 갓생 프로젝트 동공부라고 이 한국은행 유튜브 MC예요. 제가 그 갓생 프로젝트 담당자여가지고 선생님 되세요? 일로 오시죠. 선생님이세요? 가시죠. 네. 선생님이세요. 네, 이렇게 서로 몰라봐가지고 저는 갓생 프로젝트 돈공부 공부를 하러 온 학생이거든요. 네. 선생님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복장 컨셉이 혹시 왜 이렇게 입고 오신 거죠? 이게 동학개미라고. 저도 사실 주식을 한 지가 15년 넘게 돼서 15년이요? 네, 우리 개미들도 이제는 우습지 않다. 동학개미 화이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뉴미디어 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건우 조사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디테일하게 좀 여쭤봐도 되나요? 이거 유튜브 이거 한국은행 김기현 씨 찍었는데 이거 별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역할을 하시는지 아니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약간 스타일 바꾸니까 2PM 약간 우영 씨 같기도 하고.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약간 갓생 프로젝트 동공부 오늘의 주제가 주식이에요. 네. 주식에 대해서 제가 감도 있고 예전에 주식도 방송도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근데 망했고요. 그러다가 조금 다시 성공을 했다가 또 지금 약간 망한 상태라서 주식 계좌도 안 열어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실정이에요. 주식도 오래 하시고 이제 말씀 좀 나눠보니까 내공도 상당하신 것 같은데 그럼요. 약간 간단한 퀴즈로 이제 시작을 다 맞추시긴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을 땡땡땡이라고 한다. 이 땡땡땡을 뭐라고 할까요? 뭐지? 이거 잠깐만 이렇게 들으니까 좀 어려운데? 내가 이래서 돈을 다 들고 있는. 이니셜로 세 글자. 이니셜로 세 글자예요? IPO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혹시 IPO라고 하셨는데 네. IPO 약자 인터내셔널 포지션 아웃. 아마 하나도 안 맞을 거.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OX 퀴즈 하나 드릴게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한 금액만큼이 기업의 부채가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좀 진짜 어렵네. 내가 정통으로 공부를 안 했구나. X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두 개 중에 하나라서 O 아니면 X거든요. 가계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기업 입장에서 대차대조표라고 자산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플러스 자본과 일치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자산을 키우는 방법 중에 대출이나 채권처럼 부채,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주식을 발행을 하면은 회사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 넘기는 대신 회사에 투자를 하는 자본금을 받아오는 거죠. 대신 이제 발행을 하면은 갚을 필요가 없어요. 부채와 달리 기업 입장에서 그 돈을 갚을 필요는 없지만 회사의 일정한 권리를 주주들과 나눠야죠. 그 지분이 주주들한테 넘어갔으니까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 주식이 정확히 뭐죠? 주식 회사의 그 회사가 발행하는.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진짜 나 어렵네. 주식은 이제 회사의 지분, 그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 단위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군요. 궁금한 게 내가 주식을 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그냥 찾아가가지고 네. 이리오너라 문을 열거라. 나 이 주식을 산 동학 개민이라 이 회사 대표를 만나러 왔다. 대표 오라 그래. 그리고 커피 한 잔 내가 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한 5만 원어치 샀는데. 그건 안 되겠죠. 동학 개미 화이팅! 주주로서 이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거고요. 주주들이 경영진에게 이제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직접 가서도 참석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이나 전자투표로도 많이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네.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에 반영이 되는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라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사업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 제안이라는 게 있어요. 주주 제한은 뭐죠? 자기의 의견을 직접 제시하는,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건데요. 이거가 가능하려면 그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셔야 되거든요. 1%를 네. 6개월 이상 보유해야 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1%면은 네. 이제 뭐 얼마죠? 324조거든요. 아니 시가총 324조면 그거 하려면 3조가 있어야 돼요? 3조 벌려면 얼마나 벌어야 되죠? 주식을 사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우리? 심장이 따라가는 주식 아니면 팍 뚫고 올라가는 주식? 뭐 말씀하신 대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 네. 하셔도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기본 원칙. 맞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상장 기업들은 1년에 4번 의무적으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다트 홈페이지에서 그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닝 시즌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고 어닝 쇼크라고 그러고 이 실적 보고서도 한 2번인가 안 내면 거래 정지돼요? 확실히 전문가시. 아유 자꾸 내 주식 좀 하니까 좀 약간 아는 척하고 싶네요. 이게 컨센서스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이것도 주식이랑 관련이 있는 단어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시장에 있는 그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평균적인 수준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의 평균 전망치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뉴스 보면은 밑에 조그맣게 전화 이렇게 표시돼 있고 그 사람 얼굴 뜨고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주가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는 뭐가 뭐 실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44,8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800원이라고 하시면 자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해요. 주식 시장에 우리 회사에 주식을 상장할 때 네. 그거는 가격을 누가 정해요? 초반 부분에 말씀드린 그 IPO에서 네. 그 공모가를 결정을 하거든요. 공모가는 회사가 마음대로 혼자는 정할 수 없고 그 상장 주관사가 있어요.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이제 분석을 해서 적정 공모가를 산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기업을 공개를 하는 그 주식을 사는 게 공모주 청약. 네. 네네네. 실제 기업 가치에 비해 이 공모가가 좀 낮은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좀 공모주 청약을 하거나 공모주 주식을 이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금리, 환율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나요?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증시는 좀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죠. 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네. 왜 그런 거죠? 금리가 다양한, 오르면 증시가 왜 위축이 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예금 이자를 이제는 4% 5%를 주네 하면은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은행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네네. 또 다른 건 대출 금리가 이제 높아지면 사람들이 대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만큼 또 증시,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자금이 줄어드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보시면 대출이나 채권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기업의 그런 부채가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상대적으로 기피를 하겠죠. 그렇죠. 이 회사가 이렇게 뭐 빌려서 장사하네 이러니까.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좀 증시를 위축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게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는지 거기 또 주식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하면 그 달러의 유동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축통화인 달러가 줄어드니까 국제 금융시장에 돈이 없어지겠죠.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그런 금융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경향도 생기는 거고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미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빼서 미국 국채를 사는 유인이 커져요. 그래서 그만큼 신흥국에서는 또 달러가 빠져나가고 그럼 그 신흥국 좀 힘들고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고 뭐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런 경향이 영향을 받겠죠. 강하죠. 네네. 네. 그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네네. 그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고 의지를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흥국에 투자한 자산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달러의 수요는 또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네네. 달러 유동성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가 많이 올라가니까 네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환율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또 우리나라 시장이랑 거기서 주식 시장까지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그냥 환율이 딱 상승했어요. 1주에 1,200원이었다면 원래 딱 1달러에 살 수 있었던 건데 1,400원이 되면은 한 0.8달러 정도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면 더 값싼 가격에 국내 주식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싼 것만 작용하지 않고 이것보다는 실제로는 환율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런 기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자, 그럼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러면 저점 매수 아닌가요?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있나? 주가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는데 이제 환율이 변동해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이 발생하면 환차익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환차손이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 $1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환차손을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이걸 되팔았을 때 결국에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애초에 사지를 않으려고 할 거 연준이 이제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네. 또 환율도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도 하락하는 게 환율이 상승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고 이제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면은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200원짜리 주식 샀는데 1,500원이 됐어. 그럼 300원 이득이잖아요. 주식이요. 네, 주식이 이득이잖아. 네. 근데 다시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1,500원이래. 환율. 그러면 나는 똑같은 거야, 이거랑. 환율로 그만큼 300원의 네, 300원을, 환차손을 네, 본 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우,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다만 이제 환율 자체보다는 환율 변동의 원인이나 환율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네. 코스피 지수는 2182입니다. 그러면 네.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치였을 때 과연 몇이었을까요? 딱 보면 투자하시겠어요? 한 대만 할까요? 혹시 같은 곳만 때리나요? 그 주식이기 때문에 몰빵은 좀 안 좋죠. 아, 네. 분산 투자해야죠. 싸늘하다. 걸지 않겠습니다. 저도 걸지 않겠습니다. 걸걸 정답은요? 바꿀 기회를 한번 아, 드리겠습니다. 바꿀 기회를요? 왜 웃지? 감독 왜 웃지? 그럼 힌트를 하나만 더 드리면 예. 저는 좀 낮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3376. 정답 3376. 제가 또 연예인 딱 봐면 태어나서 처음 때려봐서 네. 잠깐 언제 때려?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아니 왜? 여기서 부르부르 떠오르 힘을 얼마나 많이 주는 거야? 그냥 깔끔하게 한 대 딱. 네. 확실히 프로시네요. 김기열의 갓생 프로젝트 동공부. 오늘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의 많은 댓글과 응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